손자의 얼굴에 난 멍 자국을 본 순간 지팡이를 움켜쥔 김 씨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중인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김민호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준서야, 얼굴이 왜 그러니? 준서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온 그의 눈에 이 멍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길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날카로운 교육자의 눈으로 준서를 살피던 김 씨는 손자의 떨리는 숟가락과 잔뜩 움츠러든 어깨를 놓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아침 식탁의 풍경이 단 몇 초 만에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준서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평소보다 서둘러 교복을 챙기는 손자의 모습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학교로 향하는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씨는 오래전 교육청 감사관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함, 성장 과정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되는 폭력, 흘러내린 안경을 올리며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며느리 민정이 찾아왔을 때 김 씨는 바로 준서의 멍에 대해 물었어요. 민정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의 상처를 숨기던 어머니의 방어막이 순간 허물어졌어요. 아버님, 사실은 민정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김 씨는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재현이라는 학생과 그의 무리들이 준서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새 학기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준서의 체육복을 숨기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화장실에서 준서를 막아서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급식 쟁반을 빼앗기고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 사물함이 엉망이 되어 있었대요. 준서가 선생님께 말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며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 보렴 하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재현이의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이자 큰 기업의 후원자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오히려 준서에게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사실에 관절염으로 굳은 김 씨의 주먹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지켜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민정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김 씨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로서 그리고 5년 전까지 준서가 다니는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건강 악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교육계에 남아있는 그의 영향력과 권위가 다시 김 씨의 몸 안에서 되살아났어요. 그날 저녁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김 씨는 손자를 서재로 불렀어요. 준서야, 할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단다. 처음에는 놀란 듯 망설이던 준서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참으면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준서는 그간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어요. 재현이가 준서의 체육복에 음료수를 쏟은 일,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힌 후 준서를 밀쳐 넘어뜨린 일, 교실 뒤편 화장실에서 준서의 교과서를 찍고 운동화에 물을 부은 일까지 매일 아침 부서진 사물함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준서의 눈에서 그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그날 밤 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서재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벽에 걸린 교육청 표창장들과 오래된 사진 액자들을 바라보며 비록 무릎 수술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몸이 되었지만 교육자로서의 날카로운 정신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교육청 고위 관계자 시절의 신분증과 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했을 때의 명함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인맥들, 한 통의 전화 한 번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김 씨는 주소록을 펼쳐 몇 개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현 교육청 장학사 민영호 전 동료이자 현 교육위원 박상철, 관절염 약을 삼키며 김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이 넘치는 교육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민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괜찮다. 이 정도 무릎 통증은 준서가 겪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김 씨의 단호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한 듯 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김 씨는 준서의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그에게 학교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명을 띤 교육자로서 왔으니까요.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학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선생님들과 마주쳤어요. 김 씨의 정장 차림과 위험 있는 눈빛에 선생님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교사를 만나 준서의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담임 교사는 애매한 표정으로 아이들끼리의 작은 다툼일 뿐이라며 말을 돌렸어요. 김 씨는 담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김 씨,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면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상태였어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교장실 문을 여는 순간 실내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씨에게 쏠렸어요. 윤석 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2명의 교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김준서의 할아버지입니다. 김 씨가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준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윤석 교장의 표정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당황한 듯 했어요. 아, 네.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윤석 교장은 옆에 있던 교사들에게 눈짓했고 두 교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김 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교장실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 통증이 살짝 얼굴을 찌푸리게 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손자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윤석 교장은 안경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윤석 교장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와 한쪽에 진행 중인 학교 증축 공사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부임 3년차 학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준서 학생에게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 씨는 잠시 윤석 교장의 책상 뒤 벽면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각종 상패와 임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서가 잠든 후 김 씨는 손자의 찢어진 교과서와 물이 부어진 운동화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30년간의 교육청 감사 경험으로 김 씨는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준서의 진술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윤 교장 선생님,
우리 손자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김 씨의 발언에 윤석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담임 선생님께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 교장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김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윤석 교장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교장으로서의 책임과 학교 후원자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베테랑 교육자인 김 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학교 측에 연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윤석 교장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아, 네, 확인해 보니 그런 연락이 있었네요. 아이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라 담임 선생님이 적절히 지도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손자의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사물함은 매일 엉망이 되어 있고 교과서는 찢겨 있었죠. 이것이 작은 다툼입니까? 윤석 교장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임 이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후원자의 압력 앞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역력했어요. 물론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누구의 소행인지 단정하긴 어렵고 김 씨는 천천히 내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메모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손자의 찢긴 교과서와 운동화에 물이 부어진 사진, 그리고 멍이 든 얼굴을 찍어두었습니다. 윤석 교장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게다가 준서의 진술에 따르면 재현이라는 학생과 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김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석 교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재현 학생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재현이는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인데 김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례지만 선생님 성함이? 윤석 교장의 질문에 김 씨는 천천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민호입니다. 윤석 교장의 눈이 명함을 읽으며 점점 커졌어요. 김민호 마이너스 전 교육청 감사과장, 전 세정고등학교 이사장, 김민호 이사장님? 윤석 교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 전까지 이 학교 이사장을 맡았었지요.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지만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은 여전합니다. 윤석 교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네요. 김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오늘 이사장이 아닌 그저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로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일었어요. 영향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준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재훈 같은 강력한 인물과 맞서는 것이 가져올 결과가 걱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더 강했어요. 윤석 교장은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교장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석 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교육청에서요? 윤석 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석 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방금 교육청 민영호 장학사님께서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에 걸었던 전화의 결과였어요. 사실 교육청 점검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김 씨의 오랜 동료 민영호 장학사는 이 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단 전화로 압박을 가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윤 교장 선생님, 학교 폭력은 결코 작은 다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평생에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오랜 교육자로서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런 일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윤석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어요. 네,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장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소집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말에 윤석 교장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현이, 그 학생의 부모님도 함께 면담하셔야 합니다. 윤석 교장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어요. 재현이 아버님은 최재훈 회장님이신데 학교 최대 후원자시고 운영위원회. 윤석 교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입니까? 윤석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부금의 액수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김 씨의 질문에 교장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석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김 씨는 윤석 교장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의 입장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금과 학생 보호라는 본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에 순간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의연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님과 함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윤석 교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 씨는 교장실을 나서기 전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손자의 할아버지로 왔지만 필요하다면 전 교육청 감사관으로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김 씨는 교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김 씨의 발걸음에서는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단호함과 달리 김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일고 있었어요. 이 일이 가져올 파장, 준서가 겪을지도 모를 후폭풍, 그리고 최재훈 회장이라는 강력한 상대와의 대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무실 앞을 지날 때 선생님들의 시선이 모두 김 씨를 향했어요. 준서의 담임 교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다른 교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학교를 나와 택시를 탄 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몸에 무리가 되었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 필요쯤이야.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서재에 앉아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육청 민영호 장학사와 다시 통화하고 교육위원회 박상철 위원에게도 연락했어요. 상철 선생,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김 씨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배님, 걱정 마세요. 학교 폭력 사안은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정식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내일 학교 방문 일정을 잡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2시 면담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을 달래기 위해 약을 삼키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김 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손자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 동안 김 씨는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피부치가 겪는 고통이기에 준서야, 할아버지가 꼭 해결해 줄게. 김 씨는 중얼거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다시 정장을 차려입은 김 씨. 약속 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장실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김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이사장님? 고개를 돌려보니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교감 선생님. 네, 5년 만이네요. 건강은 어떠신지. 교감은 김 씨의 지팡이에 시선을 두었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할 뿐이죠. 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최 회장님도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교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네, 중요한 사안이라 직접 뵙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 재현이가 유일한 아들이라 무척 소중히 여기세요. 게다가 재계 20위권 기업 회장이시고 김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때 학교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비서로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최재훈 회장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저분이 재현이 아버님, 최재훈 회장님이신가 보군요. 김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교감은 황급히 일어나 최 회장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김 씨는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평생의 교육자 경험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갑자기 부른 거요? 해외 출장 일정을 미뤘다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거친 목소리. 최 회장의 얼굴은 언짢음으로 가득했어요. 김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최 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 회장은 뜻밖의 노인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구시죠?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 학교 3학년 김준서의 할아버지입니다. 최 회장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어요. 김준서? 아, 그 학생이. 최 회장의 말끝에 깨달음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 아들 재현이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그 일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어 뵙자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윤석 교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회장이 성큼성큼 교장실로 들어갔고 김 씨도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문에 집중되었어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됩니다. 교장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 회장은 교장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김민호 선생이라고 했습니까? 아드님이 우리 재현이와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겁니까? 김 씨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의연했어요. 손자입니다. 김준서라고 3학년 2반 학생입니다. 윤석 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며 시선을 교차했어요. 그게 최 회장님 학생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김 씨는 옆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서의 멍든 얼굴과 찢어진 교과서, 엉망이 된 사물함 사진이었어요. 이것이 약간의 갈등입니까? 최 회장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사진을 집어 최 회장에게 건넸어요. 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서의 진술과 함께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술? 증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끼리의 장난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는 일을 김 씨의 손가락이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최 회장님, 학교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의 평생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일이죠. 최 회장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김 선생, 실례지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그냥 학생 할아버지로만 보이진 않는데. 윤석 교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게 김민호 선생님은 전 교육청 감사과장이시고 5년 전까지 저희 학교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상대방의 무게를 재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 회장은 생각에 잠긴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 이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끼리의 일에 어른들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학교 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최 회장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어요. 저는 재현이를 엄격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혹시 다른 학생이 한 일을 재현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김 씨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공정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자치위원회라. 그때 최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확인한 최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번 학교 증축 사업에 제가 상당한 후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최 회장의 말에 윤석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근한 압박이 교장실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런 상황이 익숙했어요. 수십 년간 교육 현장에서 보아온 권력과 금전의 압력,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얼마나 해쳐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학교의 발전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 회장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후원금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윤석 교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두 분 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같으실 겁니다.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한 듯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바빠서 이런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 교장 선생, 이 사안은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교장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석 교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교장실입니다. 네, 교육청 박상철 위원님이요? 윤석 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을 향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일 학교폭력 관련 특별 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자치위원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최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김 씨의 단호한 행동과 교육계 인맥을 통한 대응에 최 회장은 처음으로 상황을 쉽게 통제할 수 없음을 느꼈어요. 교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김 이사장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시스템 개선입니다.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건넨 명함을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문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군요. 김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 교장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자치위원회 소집이라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학교 시설을 둘러볼 테니 회의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 회장이 비서와 함께 교장실을 나가자 윤석 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 회장님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략을 바꾸는 것뿐이죠. 교장실을 나온 김 씨는 잠시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회장과의 첫 대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 준서를 어떻게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때 복도 저편에서 담임 교사가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 준서의 상황을 더 일찍 파악하고 조치했어야 했는데. 김 씨는 담임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십시오. 담임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목격한 학생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재현이를 무서워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폭력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침묵의 문화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담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교무실 쪽으로 향했어요. 자치위원회 소집 준비를 위해 민영호 장학사와 박상철 위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준서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 준서는 복도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자가 매일 이런 공포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준서의 시선이 김 씨와 마주쳤고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김 씨는 손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준서야,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거만한 표정과 위압적인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재현이겠구나. 김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재현과 친구들은 김 씨와 준서를 발견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서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재현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오만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재현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김 씨는 재현을 향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런 상황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과 친구들은 무언가 속삭인 후 방향을 바꿔 다른 복도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저 애들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단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게. 준서의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아빠가 엄청 센 사람이래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무서워한다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권력이 아무리 세도 진실과 정의보다 강할 수는 없단다.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그때 교무실에서 담임 교사가 나와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후 4시에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 미리 알려드립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담임이 돌아간 후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오늘은 일찍 하교하는 게 좋겠구나. 이모랑 얘기해서 데리러 오시라고 할게. 준서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씨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 준서를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준비를 위해 교무실로 향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씨에게 쏠렸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어요. 상담 교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자치위원회 준비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상담실에서 김 씨는 준서의 피해 상황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영호 장학사와 통화하여 교육청의 지원을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 섭외 상황도 점검했어요. 오후 3시 30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30분 전 김 씨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윤석 교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안경을 올리며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석 교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최 회장님 측에서 자치위원회 참석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대신 법률 대리인을 보낸다고 해요.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최 회장님께서 학교 후원금 철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증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어요. 윤석 교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학교 발전을 위한 증축 공사의 중요성도 이해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학교 폭력을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석 교장은 갈등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김 씨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증축 공사 문제는 제가 교육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치위원회에 집중해 주십시오. 윤석 교장의 이마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학교를 발전시키려는 교육자로서의 꿈과 정의를 지키려는 양심 사이에 깊은 갈등이 묻어났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 학생 보호자로서 회의실에 입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긴장감이 벽에 닿아 올리는 듯 했습니다. 학부모 위원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서류를 넘기고 교사위원들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차가운 시선과 외부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듯 했어요. 한쪽에는 최 회장이 보낸 법률 대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 위원들이 있었어요. 김 씨는 자리에 앉으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자치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조사 결과를 상담 교사가 발표하겠습니다. 상담 교사가 준서의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여러 증거 사진과 진술서를 제시했어요. 또한 담임 교사가 확보한 몇몇 목격 학생들의 익명 진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냉정한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이 모든 진술은 직접적인 목격담이 아니며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재현 학생은 우수한 학생으로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자치위원회 논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만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않도록 지팡이를 단단히 붙잡은 채 의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손자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신의 고통은 잠시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침내 자치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현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됩니다. 가의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5일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서면 사과문 제출,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의 제기 권리는 존중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김 씨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김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학교와 당신 모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 씨는 흔들림 없이 최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최 회장님,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일에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하게 마주쳤고 학교 복도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끝난 후 김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에 올랐습니다.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심했지만 오늘의 성과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육계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의 보복이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다음 날 아침 민정의 다급한 전화로 김 씨는 잠에서 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정은 인터넷 기사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태블릿을 켜자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직 교육청 감사관 사적 영향력 행사에 학교 운영 개입. 기사는 김 씨를 권한을 남용한 전직 관료로 묘사하며 손자의 학교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준서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청 인맥을 동원했다는 왜곡된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교육청 민영호 장학사의 전화도 왔습니다. 그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어요. 기사가 퍼지면서 김 씨와 함께 언급된 교육청 관계자들이 내부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김 씨의 어깨가 짓눌렸어요. 자신 때문에 동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전 중에 윤석 교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교 증축 사업 후원금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 준비해온 학교 발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 교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치위원회 결정을 재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교장의 애원에 가까운 말에도 김 씨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이 일었습니다. 학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준서가 겪는 고통, 민정의 불안한 눈빛, 학교 발전 계획의 무산,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무거움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며 지켜온 원칙과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
이번에 물러선다면 준서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점심 무렵 준서의 담임 교사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가 오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재현이는 출석 정지 중이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준서를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이들이 준서를 보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수군거려요.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준서와 말하지 않고 급식실에서는 준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담임의 말에 김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손자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 회장 측에서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재현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어요. 준서를 데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민정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 아닐까요? 민정의 불안한 눈빛에서 김 씨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준서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준서야, 할아버지야. 문을 열고 들어간 김 씨의 눈에 이불 속에 웅크린 준서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준서야,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애들이 저만 보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리고 뒤에서 속삭이고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저랑 말하지 않아요. 급식실에서는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싫어요. 다들 절 이상한 애 취급해요.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손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곤란해졌다고. 준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씨는 준서 옆에 앉아 조용히 손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준서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약속했잖니.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그날 밤 김 씨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메모, 그리고 오늘 보도된 왜곡된 기사들이 놓여 있었어요.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교 폭력 문제가 아닌 권력과 언론이 개입된 더 복잡한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선택지가 오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김 씨가 도왔던 수많은 학생들, 그들의 웃는 얼굴이 김 씨에게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벽 아래 작은 책장에 있는 오래된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 씨는 천천히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20년 전 비슷한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했던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그때도 상대는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였고 학교는 침묵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결국 정의를 바로 세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사건 이후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김 씨는 교육청 감사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앨범 안에는 당시 보호했던 학생이 보낸 감사 편지도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학교에 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다시 한번 손자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밤 11시 30분, 잠 못 이루던 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재현이 반 담임 교사입니다. 김 씨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재현이 담임이 왜? 김 선생님,
오늘 재현이 친구들이 준서를 둘러싸고 괴롭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모른 척했어요. 담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때마다 양심이 찔렸지만 최 회장의 압력이 무서워서 오늘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연락드렸습니다. 교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담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재현이의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나 최 회장의 압력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담임은 재현이가 준서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윤석 교장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최 회장의 후원금 때문에 눈 감아왔다는 내부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진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김 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새로운 증언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담임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증언자가 필요했어요. 한 명의 용기 있는 교사가 있다면 또 다른 목격자도 있을 것입니다. 김 씨는 머릿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조금씩 그려나갔어요. 단순히 준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했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한 김 씨는 단순히 방어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진실 규명으로 전략을 전환하기로 결심했어요. 옛 동료들과 교육청의 도움을 다시 요청할 것, 재현이 담임의 증언을 확보할 것, 무엇보다 다른 피해 학생들과 연결해 더 강력한 증거를 마련할 것. 아침이 밝았을 때 김 씨는 오랜만에 서류 가방을 꺼내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여전했지만 김 씨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빛났어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교육청에 갈 거다. 이 문제는 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현관문을 나서는 김 씨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욱 단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손자를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김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위원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김 씨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영호 장학사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지역 신문과 여러 매체에 기사가 실렸다는 겁니다. 김 선배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재훈 회장 측에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김 씨는 태블릿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사들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억울하다. 전직 교육청 감사관, 개인적 감정으로 특정 학생 표적, 명문가 자제 명예훼손, 법적 대응 준비. 기사마다 최 회장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재현이가 억울하게 지목되었고 김 씨가 개인적 감정으로 재현을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난리입니다. 준서 아버지에게도 부장님께서 전화하셨대요. 김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석 교장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김 이사장님, 좀 뵙자고 해서. 김 씨는 윤석 교장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교장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최 회장님 측 변호사들이 학교에 와서 자료를 요구하고 기자들도 계속 전화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윤석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김 씨는 담담하게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전개였어요. 윤 교장 선생님,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윤석 교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깊은 자책감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저도 진작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교장은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재현의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최 회장의 압력 때문에 모두 덮어왔다는 사실, 학교 증축 사업의 후원금 때문에 눈 감아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전에도 2번의 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최 회장님의 변호사들이 개입해서 무마됐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윤석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최 회장님과의 통화 녹음, 이전 사건 기록, 제가 부임한 이후의 모든 사건 기록입니다. 이 순간 김 씨는 윤석 교장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이해했어요.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윤석 교장이 떠난 후 김 씨는 즉시 민영호 장학사와 박상철 위원에게 연락했어요. 윤석 교장이 제공한 증거들을 설명하며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영호 선생, 이번 일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야. 권력과 금력으로 교육 시스템이 왜곡된 문제야. 장학사는 강한 결의로 응답했어요.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바로잡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보고드리고 특별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준서의 담임 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재현이의 친구들 중 몇몇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현이가 다른 아이들까지 협박해서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해요.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아이들의 양심과 용기가 결국 진실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한 학부모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며 보여주었습니다. 재현이에게 1년 전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의 어머니였어요. 당시에는 최 회장의 압력으로 침묵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피해 학부모들도 댓글로 증언하고 있어요. SNS에는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의 과거 행동, 최 회장의 압력, 학교의 은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교육청의 박상철 위원이 전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 특별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하고 정식 감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선배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준서의 등교를 지켜보았어요. 어제와 달리 준서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재현이 친구들도 저한테 먼저 말 걸어줬어요.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의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어른들의 세계보다 훨씬 순수했습니다. 오전 10시 학교 정문 앞에는 교육청 특별조사팀의 차량이 도착했어요. 조사팀장은 민영호 장학사였습니다. 민영호 장학사는 김 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선배님, 저희가 학교 전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 교장 선생님도 적극 협조하고 계세요. 한편 최 회장 측에서는 법원에 재현이 무혐의 판결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최 회장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김 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중요한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교육감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김 씨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교육청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교육감을 비롯해 여러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석 교장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교육감은 김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김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확인된 사실들, 추가 조사 방향,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꼼꼼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교육감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 폭력 은폐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영호 장학사가 김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배님, 윤석 교장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자진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윤석 교장의 결단이 안타깝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 회장 측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모든 법적 대응을 철회하겠다고. 민영호의 말에 김 씨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 회장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의아했습니다. 장학사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마도 더 큰 스캔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이의 과거 행적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오래된 신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거실에서 준서와 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기대와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들 재현이네 아빠가 사과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민정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최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사과문을 읽었어요. 최 회장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증축 사업 지원은 계속하되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와, 할아버지가 해내셨네요. 준서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청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어요. 윤석 교장을 포함한 관련 교사들의 직위 해제와 학교 폭력 은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 결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육계 원로, 학교 폭력 은폐 관행의 일침, 권력과 금력에 맞선 정의로운 싸움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씨는 아침 신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민영호 장학사로부터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교육감이 김 씨를 학교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배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수락의 뜻을 전했어요. 비록 무릎은 아프지만 교육자로서의 사명은 여전히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오후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저희 반 전체의 학교 폭력에 대해 특별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재현이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현이가 직접 사과했다니. 준서는 들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재현이가 정학 풀리고
다시 학교 나오면 같이 점심 먹자고 했어요. 김 씨의 눈가에 따뜻한 것이 맺혔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전화벨이 울렸고 민정이 받았어요. 아, 네, 잠시만요. 민정이 수화기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윤석 교장 선생님이세요. 김 씨는 놀랐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윤석 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직이 해제되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그동안 교육자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괴로웠다고 고백했어요. 더불어 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통화를 마친 김 씨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정한 교육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김 씨. 책상 위에는 교육감의 특별위원회 고문 위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교육의 현장에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젊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역할은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김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여정이 결국에는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와 다른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김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씨의 서재에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고문 위촉장, 그리고 교육감의 감사 편지. 김 씨는 안경을 올리며 편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 3회 병원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덕분인지 무릎 통증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꾸준한 운동과 재활이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서의 새학기 시간표도 놓여 있었어요. 한쪽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새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김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준서가 다시 학교 생활을 즐기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민정이 김 씨를 불렀어요. 아버님, 준서 아빠 전화해요. 김 씨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서의 아버지는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느라 그동안 상황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어요. 처음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자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후라 마음이 편안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없어서 준서에게 제대로 된 보호자 역할을 못했는데 장인어른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군요.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 내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다. 그보다 다음 달에 한국에 온다고 했지? 준서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 준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 출장이 아니라 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준서와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는데 김 씨는 기쁜 소식에 미소를 지었어요. 준서가 아버지와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 같은 손자, 그리고 며느리와의 대화를 마친 후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하늘이 눈부셨어요. 오후에는 준서를 데리고 학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 통증이 여전했지만 오늘따라 지팡이가 가볍게 느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김 씨와 준서는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학교에 가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에 김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재현이랑도 이야기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같은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김 씨는 놀란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가 많이 달라졌대요. 특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깨달았대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준서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이 생겼대요. 익명 신고함도 생기고 정기적인 상담 시간도 생기고 담임 선생님도 매주 우리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김 씨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 김 씨는 고문으로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 그리고 학생 대표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감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펼쳤어요. 30년 교직 생활의 경험과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방과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교사가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윤석 전 교장 선생님 소식 들으셨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표 수리 후에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작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 씨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윤석 교장의 선택이 단순한 도피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여정임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교육청 민영호 장학사로부터 최 회장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최 회장이 학교폭력 예방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이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해요. 김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변화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김 씨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30년 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일 구석에 숨어 책만 읽던 아이였죠. 다른 교사들은 그저 내성적인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의 책상에서 찢어진 공책을 발견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몇 달간 괴롭힘을 당한 기록이 있었죠. 그때 내린 결정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개입했고 학교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명의 교사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강당에 모인 교사들의 눈빛에서 김 씨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유자형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오는 김 씨에게 젊은 교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윤석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일했던 교사입니다. 당시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김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 교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서재에 앉아 수십 년 전 자신이 썼던 교육 철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젊은 시절 적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등 뒤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림자는 학생 앞에 들이우지만 빛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학교는 아이들이 실패해도 안전한 유일한 곳이어야 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곳.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김 씨에게 이번 일은 은퇴 후에도 자신의 신념을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김 씨는 자신의 인생의 가을을 돌아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준서의 밝은 목소리가 서재 문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김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무릎에 전해지는 통증은 이제 견딜만 했어요. 식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준서의 밝아진 눈빛, 민정의 안도하는 표정, 모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원칙이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정의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삶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김 씨의 가을 같은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